네,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이 정권 교체하고 나서 처음일 겁니다. 아마 광화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좌파들의 공격이 심상치 않다. 이건 뭐 2달도 안 돼서 탄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부의 국민의힘의 이 내홍 사태도 이게 심각하다. 다들 이제 그런 걱정들을 안고 오늘 모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고요.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예. 여러 연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고, 네. 또 이제 뭐 분위기도 좀 뭐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랬는데, 네.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어제 그저께 그 민노총 중심의 그 집회, 네. 군사훈련을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미군 철수해야 된다, 탄핵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모이게 됐는데, 네. 예상했던 거죠. 이렇게 그 좌파가 가만히는 안 있을 거다. 네.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예? 그거 뭐 소수였을 때도 끈질기게 덤벼들었던 게 그랬죠. 예. 이 좌파였는데, 네. 우선 국회의원이 169명이나 있잖아요. 국회는 아직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언론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무슨 뭐 자유파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좌파에서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보도를 하는 게 아마 언론일 거예요. 네. 언론이 자기 우군이잖아요. 네.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뭐 좌파들이 남아있죠. 네. 거기다가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0.73% 이겼으니, 네. 이 사람들이 그게 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주 지구서도 졌다고 생각하는 게 좌파인데, 네. 소수를 가지고도 뭐 다 혁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좌파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좌파가 이게 무슨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이 정권을 잡은 걸로 인정을 하고, 뭐 그래 자유파 그럼 보수가 한참 하겠네, 우린 좀 물러나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좌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이제 10년 전에 네. 2012년 대선 때 그 당시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108만 표를 줬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자들이 대선 불복을 합니다. 그렇죠. 대선 불복을 해서 한 1년 2년 가까이 대선 인정 못하겠다 막 그러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24만 7천 표인가밖에 안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 입장에서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뭐 심정이 그럴 거예요. 아니 MB 때 보세요. 예. 500만 표 이겼어요. 500만 표 이겼죠. 그러는데 몇 달 만에 뒤집어 풀라고 이 좌파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좌파의 이런 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유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느슨해요. 네. 사실은. 이제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니 자유파 사람들은 너무 이게 지금 급하기도 하고 뭐 시급하기도 하고 이거 뭐 위기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네. 이제 보니 조금 뭐 느슨한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예.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염려가 많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 염려 네.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를 염려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이 이번에 전부처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저 위원장님 이제 그 말씀이 그 민노총 집회부터 네.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 조선, 그러니까 저 북한의 그 노조격인 그 직업연맹 그쪽에서 보낸 그 연설문을 그대로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걸 보고서도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까지 좌파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이쪽에서 야 뭐 너희 북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북하고 관계가 없다고 오히려 잡아떼던 사람들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는 아예 노골적으로 내놓고 네. 뭐 옛말에 내놓고 뭐 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게 내놓고서 지금 자기 부하하고 연결됐다는 걸 과시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협박이거든요. 예. 이게 네.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다 모이시긴 모이셨는데 염려되니까 이제 모이셨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뭐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늘 모여가지고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여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구체적인 이런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네. 윤석열 정부가 오늘 모임을 봤으니까 면밀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토요일 것도 봤을 거고 네. 오늘도 면밀하게 봤을 테니까 무슨 좋은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또 세워야 마땅한 일이죠. 예. 저걸 보고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라고 이제 걱정하시면서 저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제 몇 달 안에 새 지도부를 구성할 건데 그거 이제는 저자들한테 그냥 맡겨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장 저도 지난 주말부터 입당합시다. 네. 예, 이거 그냥 내버려 두고 밖에서 맨날 저 훈수 두듯이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네. 우리가 다 입당해서 책임당원 되면 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당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대표를 뽑고 그 대표한테 이런 거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냐. 네. 이제 그런 주장을 제가 지난 주말부터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지요. 오늘 뭐 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고 박사님 뭐 얼마 전부터 그 말씀 하시는 걸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데 예.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여론이 나빠진 거에 저는 상당한 부분이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저걸 보고서 누가 저 정권을 지지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당 대표라는 자가 나가가지고서 저게 아니 도대체 저게 난 참 상상할 수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하던 일을 지금 저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치면서도 아니 저게 누가 저걸 무슨 뭐 저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 네. 자업자득이에요. 제 무덤 지갑한 거거든요. 네. 아니 지가 무슨 상납인지 뭔지 그 받은 거에 대해서 대답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안 했다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못 지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든지 간에 또 무슨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러나 저러나 전체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 당에서 자기가 임명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으면 아니 그런 말이 나올 때부터 부끄러워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딴 것도 아니고 네. 젊은 사람이 말이야. 네. 염치도 없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가. 그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당대표 얼른 그만두고 치과했어요. 어디 들어가서. 네. 그런데 뻔뻔하게 저거 돌아다니다 결국은 징계까지 맞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도 좀 뻔뻔하게 나와서 무슨 뭐 지가 채무든 판 거죠. 지가 뭐 아니 뭐 가만히 있는 거 징계했어요. 누가? 당윤리위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예. 뭐 자기가 뭐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뭐 자기 무슨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자기 보고 그러는데 뭐 그걸 참고 뭐 운동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네. 이준석이가 윤석열 후보를 조롱하고 비하한 게 35건이에요. 35건. 예. 뭐 지금 유튜브에 많이 그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35건이에요. 35건. 그거에 비하면 뭐 윤석열 후보가 그때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니 저도 사석에서 안철수한테 뭐라고 했더만 아주 네. 그래가지고 저도 징계받지 않았어요. 아주 몹쓸 말을. 몹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징계받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 사석에서 있을 텐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석에 있었을 텐데 저는 괜찮고 사석에서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이준석이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예? 네. 네. 그러면서 그런 거를 꺼내들이면서 무슨 대통령 선거에 지가 저 때문에 이겨요. 이기기는 저 때문에 질 뻔한 게 한두 번입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준석이는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준석이 말대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준석이 때문에 이겨요? 그래? 대통령 선거를?
뿐만 아니라 뭐 그때 뭐 참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은 윤석열 아니면은 정권 교체할 수 있었습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당에서 몇십 년 된 사람의 지지율이 뭡니까? 3% 5%뭐 예. 이럴 때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데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 지냈지만은 그 후보가 당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도 방해하고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저기 이준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가 저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에 이겨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항을 선거 있잖아요. 네. 이준석이 공천 잘못해서 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저거 살아났잖아요. 방탄조끼 입기 시작하고 저러지 않았습니까? 예. 또 사실은 경기도 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예. 강용석 씨 저기 저 입당원선 했을 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으면은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고 이겼죠. 이겼죠. 예. 지가 무슨 강용석이하고 사감이 있어가지고서 받아들이지 안 해가지고서 생긴 지금 선거 진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그리고 뭐 듣자 하니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듣자 하니 자기 사람 지방선거에 꽂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준석이가. 예. 예? 뭐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저 때문에 이겨요. 이기기는 사람 복창 터질 얘기지. 저쯤 되면은 창피해서라도 말하면 안 돼.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신지 모르겠어. 내가 그 생각도 했거든요. 예. 우리 아들 딸도 이준석이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아니 뭐 우리 아들 딸 중에 누가 그런 저를 해서 나는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얘는 그리고 집에 가자 이랬겠지. 예. 그 집은 참 아버지 어머니가 뭐 나 여기까지 뭐 자식 가진 사람이 남의 자식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러고 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어른이 없어요. 혼내야 되는 거거든. 이놈. 네. 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당에 어른이 없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 뭐 무슨 뭐 건성동이고 누구 뭐 장제 그놈들 맨날 앉아가지고서 서로 쌈박질들 하고 이러고 앉아서 당권 잡느라고 하고 앉았으니 이 어른을 모실 말하자면 그 얘기를 듣는 자세가 안 돼 있거든요. 네. 눈앞에 있는 권력대 따라가면 그거 서로 누가 가질까? 그 가만히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 같고 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래 맞아요. 속겁 장난하는 것 같고 저런 척닥선이 없는 저게 무슨 저기 예? 집권당이냐 이거예요. 집권당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 그 이준석의 그 부모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아 이건 난 그만하겠어. 왜냐면은 나도 자식 가진 사람인데 남의 부모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어떻든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 들긴 들더라고요. 그 이준석의 그 아버지가 저희랑 같은 연배예요. 그러니까 뭐 유승민이나 저나 다 같은 칠류관번이고 네. 아마 유승민이 친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은 세대인데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사이에 그 이제 그 하도 이제 그 이준석이가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황당하니까 이거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친한 친구 사이에 그 아버지 이준석 아버지한테 예, 야 그 저 준석이 좀 말려라 저러다가 진짜 사람 망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친구의 자식이니까. 그렇지. 그 친구의 자식이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너 너무 다치면 안 된다. 재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제 조언을 충고를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들은 얘기가 아이고 걔는 내 말도 안 들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저도 전원이기 때문에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는 친구 사이입니다. 이 친구가 어쨌든 애정으로 친구의 아들이니까 나름 애정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뭐 그랬다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준석 문제는 뭐 누가 지금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유승민이도 지금 이준석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이준석을 인턴부터 해가지고 쭉 그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 이 유승민이도 이준석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미 돼버린 것 아니냐. 불행한 일이에요. 저게 내가 보기에 아니 살 길이 구말린데 이준석이 40도 안 됐는데 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그 참 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당으로도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기 당대표라는 사람이 나가서 저러고 돌아다니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다 또 언론은 뭡니까 이게 아주 신났어 언론이 잔치 났어요 이게 잔치 벌려요 지금 이게 여기저기서 언론이 뭐 아주 신났지. 예. 이준석이 벌이도 없는데 뭐 출연료 받아가지고 뭐 살는지. 그러니까 옛말에 무슨 때리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이준석이 저러는 것보다 사실은 이 언론 부추기는 언론이 좌파 언론이 더 괘씸한 거예요. 네. 그래도 언론이라고 그러면 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마이크를 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공적인 언론이 어떻게 거기다가 마이크 대고 암만 언론이 뭐 퍼퓰리즘이 뭐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어떻게 언론이 저건 나는 언론의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네. 저건 또 그 이용당하는 또 이준석은 뭐며 이용하는 좌파 언론은 뭐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저는 결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국민의힘의 이 국민의힘의 이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이준석 문제 하나 깔끔하게 해결 못하느냐고요. 예. 언제 해결했어야 되느냐?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느냐? 합당 전당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준석도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안 망가져요. 명예롭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합당 전당대회에서 물러났다. 네. 그럼 명예롭잖아요. 그만해도. 네. 그때 물러났어야 되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징계를 하려면 제대로 징계를 하든 질질 끌어가지고 얼마나 뭐 그게 참 뭐 먹잇감입니까 좌파 언론에 이래가지고 당이 멍들 대로 멍들고 그 명예가 실추대로 실추되고 우리 국민의힘 당이 이준석 문제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정당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준석 문제는 이제 어쨌든 17일 그 권한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뭐 하여튼 또 뭐 좀 상황이 좀 그거 만약 저게 인용이 되면은요. 네. 우리 당은 큰 문제입니다. 네. 저건 뭐 비대위가 아니라 저건 뒤집어집니다. 저건 네. 당의 해체 수준까지 갈 그런 위기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담당한 판사가 굉장히 그 당헌당규 보통은 사실은 그 이런 가처분 신청 정당에서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당의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존중해요. 그렇게 해서 기각하죠. 네. 종교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그런 게 그 관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재판 맡으신 그 판사는 상당히 당헌당규에 대해서 엄격한 분이래요. 그래서 제대로 그걸 판결한 분이 많이 있대요. 기각 인용 그 경험 경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법연구회라서 이게 아주 소문난 좌파 판사 모양인데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 국민의힘의 분열을 증폭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에 말하자면 그런 기회죠. 정치적으로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설마 그분이 그러겠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고 관례가 정당에서 결정한 건데 그걸 법으로 정치적인 걸 법으로 잣대를 댄다는 게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뭐. 그래.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좀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당은 이준석이는 대표직에서 이제 잘렸어요. 네. 요즘 비대위가 출범을 했으니까. 네. 그 본인은 잘리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근데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그 다음 날 이렇게 막 수해가 막 나고 이래가지고. 예. 그것도 어쨌든 좀 야심차게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소속 의원 한 40-50명을 모으고 당직자들 해서 한 100여 명 가까이가 그것도 나경원이 지역구인 동작에 가서 무슨 수재 수해 입은 분들 봉사활동 한다고 거기 다 갔어요.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권성동이 뭐 누구 다 갔어요.
그 자리에서 대형 사고를 또 쳤고. 참. 아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못 하겠네 정말. 글쎄 말입니다. 그 참 누가 기획에도 그렇게 못하지요. 네? 권성동은 또 거기 가가지고서 뭐 나경원 의원 왜 흰머리 얘기는 합니까? 이런 참 뜬금없이 한 수에 복고라 간 사람이 뭔 놈의 흰머리 얘기 왜 하냐고 거기 가서 예. 농담 따먹기로 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 예? 아무 내가 주호영이나 김성원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권성동이 참나 세상에. 그래도 나 나경원 의원 전 의원 흰머리 난 건 내 그거 듣고 알았구만.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을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직무대행을 한다고 앉았고 원내대표로 한다고 앉았으니 이게 참 윤석열 대통령도 폭이 없는지 참.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차피 9월 전대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본래 아시는 대로 예. 이제 과거에 좀 이렇게 흐트러진 거를 비상적으로 예. 이렇게 추스리는 거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우리가 익히 알던 사람들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렇죠. 무슨 저기 뭐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반감해요. 예, 더구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권성동 비대위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냐? 예. 아니 뭐 그럴라 애들 무슨 공기놀이 하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선한 면이 없고 저거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이 첫날 가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뭐 이상한 대책위원회가 됐어요 이게. 예. 수혜대책위원회도 못하게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기 처음에는 뭐 저도 생각했어요. 조금 좀 차근차근해서 뭐 정기국회나 끝난 다음에 좀 당 대표도 좀 골라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게 지난번에 그렇게 한 거 보면서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마 구성하기도 힘들 거래요. 누가 저 비상대책위원회 가서 대책위원회 하려고 의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네. 구성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김성원이를 비대위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만 없었으면 했겠죠. 그런 예. 일만 없었으면. 예. 하고 남죠. 근데 어떻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조금 망신을 덜 하려고 그러면 당이 더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추스리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하면 할수록 별로 돈꼴 못 벌 거예요. 저기 주호영 예. 위원장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소집해서 전당대회 소집해서 물론 지금 나올 사람이 별로 없겠구만요. 네. 준비가 안 돼 있겠구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빠르게 해도 물리적으로 이제 뭐 그 전당대회를 미리 공고를 하고 또 얼마 경과가 지나고 뭐 이러니까 아주 빨리 해도 한 달 반은 걸린다고 그러던데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무슨 정기국회 때문에 국장검사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모양인데 애당초 전당대회 할 때는 그 당대표 선출할 때는 국회의원들은 거기 참여 못하게 돼 있어 캠프에.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국정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인데 최대한 당기면 한 달 반 정도면은 물리적으로는 되는데 지금부터 한 달 반이면 9월 중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9월 중순이 딱 국감 시간이라서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물론 캠프에 국회의원들이 뭐 안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전당대회니까 그리고 내후년 총선을 이끌 그렇죠. 공천을 할 지도부를 중요한 뽑는 거기 전당대회죠. 때문에 네.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게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상황이 옳지. 돼버리니까
집권당으로서 국감에서 야당 공격도 분쇄해야 되고 뭐 예산도 뭐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번에는 무슨 뭐 그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 감사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방어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파헤쳐야죠. 감사를 해야죠. 그것도 어쨌든 예. 좀 그거 제대로 정신 준비를 써야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예. 차려서 해야 되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입당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도 입당했습니다 이런 댓글도 올려주시는데요. 이게 입당하면은 바로 투표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3개월 지내야죠. 3개월간 성실하게 그 매달 납부를 해야 돼요. 당비를. 그냥 3개월 지나서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당비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책임당원이 돼야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지금 무슨 당원 투표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상하게 무슨 뭐 30%인지 50%인지. 예, 30%입니다. 그거는 또 밖에서 이준석이가 그거 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어서 예, 그런 이기지 건데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30%를 하더라도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거는 비대위가 전대를 준비할 때 당헌 당규를 손을 보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주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죠. 네. 거기서 결정해야 되겠죠. 네. 네. 네, 거기서 다른 건 몰라도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자.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저 선거인단을 정리를 할 거면 이제 책임당원이 누군지를 다시 이렇게 소팅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부터 입당해서 석 달 돼서 책임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획득해야 70%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저는 전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합니다. 늦게 하면 좋겠다. 예. 일리가 자, 있는 그건 그렇고요. 말씀입니다. 네. 어쨌든 짧게 하나 뭐 조금 늦추나 그래봤자 어쨌든 올 12월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죠. 네, 12월 그렇죠. 9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네, 당연하죠. 일부러 그거를 내년까지 늦출 이유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당대표 당권 주자들은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후보군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자천타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두고 보기는 해야 되겠죠. 네. 뭐 옛날에도 이준석이 같은 사람이 나타날 줄은 또 모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지금 이 일부 여론조사가 네. 유승민 1등, 이준석 2등을 에이. 그냥 계속해서 선전 수준으로 방송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역선택이죠. 더 말할 예. 것도 없이 역선택이고. 예. 나는 뭐 역선택을 방지한다 하더라도 난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아니 당대표에 당원들이 뽑아야지 왜 국민들에게 예. 그거를 하느냐. 글쎄 난 말이에요. 번잡스럽게 무슨 역선택 같은 걸 복잡하게 하고 당초 당원들로만 하면 될 텐데 저는 그 그렇죠. 주장이에요. 예. 옛날부터. 네. 또 무슨 뭐 상향식 공천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무슨 공천위원회가 책임지고 공천을 해야지 무슨 여론을 따라서 무슨 여론조사해가지고 공천하는 거 그러려면 투표를 아예 하고 말지 그걸 못 들어 여론조사 한번 하고 또 무슨 투표하고 그러느냐. 난 옛날부터 그 주장을 해요. 제가 좀 올드하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예? 예, 그 맞는 뭐냐 도대체 그게. 예. 이제 그래서 나는 그것도 이번에는 난 30%도 고쳤으면 좋겠어요. 역선택 네, 말고. 아예 없애버리죠. 아예 나는 그러면 없애-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자 말자는 논의도 필요 없지. 아니 자기네 초등학교에서 자기네 반장 뽑는 옆에 반 애들이 뽑으면 되겠습니까? 예. 지휘 반장 지휘 반원이 뽑아야지 옆에 반 애들이 야 너희 반장 이 사람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네. 나는 참 무슨 발상이 아무리 국민들 여론이 중요하다더라도 국민들이 소중한 거를 소중하게 대접을 해야지 쓸데없는 걸 가지고 무슨 뭐 국민들을 뭐 대접한다 이런 생각은 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지금 현재 나타난 사람 뭐 자천타천 김기현이라는 사람도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김기현. 예 안철수도 좀 하려고 안철수. 그러는 것 같고, 본인은 뭐 확실하게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뭐 나경원도 지금 예.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뭐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들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뭐 하여간 뭐 아직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다음번 당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총선을 이겨야 될 사람이에요.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의 개혁이라든지 국정 동력이 떨어져요.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식물 정권이 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제대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바로잡으려고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엉터리로 했더만 나라를 다 망쳐놨어요. 안 됐, 이 윤석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라가.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총선 이기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이거 총선 이겨야 그 다음에 정권 교체할 수 있어.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하다 말면 안 됩니다. 또 넘어가 좌파로 어떡할 거야 나라가. 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꼭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국민의힘이 네.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거 정말로 검증된 사람으로 제대로 공천을 할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정치할 사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나는 이런 생각해요. 대통령 나갈 사람, 후보 꿈꾸는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예. 네. 대통령 나가려고 꿈꾸는 사람은 공천 자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뜻이 있는 사람은 이번 당대표 출마 사양하고 네. 정말 대통령 선거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이거는 정말로 우리 당이 총선에 이기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라는 거기에 초석이 되겠다라는 사심 없이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나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예, 위원장님. 예.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데 지당하면 지당대로 그 뭐가 토를 달아요. 버스는 왜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그럼 뭐 하신데 현실 정치에서는 예. 당권을 잡고 그걸 기반으로 세를 불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후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계산들을 다들 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계산이에요. 예. 윤석열 안 그랬잖아요. 이번에. 네. 이명박도 당권 안 잡았잖아요. 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왜 꼭 당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네. 그거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력을 딱 발휘를 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요. 네. 6개월 만에 당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후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정말로 그거는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 올드한 생각이고요. 네. 그건 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요 위험한 생각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게 당권 싸움에 말려들면은요 제 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 반대편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권을 잡고 네. 그걸 기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대통령 후보를 쟁취하겠다. 네. 이렇게 그러다가 다 망한 게 김무성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그냥 당대표만 욕심을 가졌던 게 아니거든요. 예. 김무성의 그 당시의 목표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한테 대통령 후보를 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해야 돼. 그러니까 당 대표부터 먹어서 그걸 기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공천도 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옥새 들고 나르시아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죽은 거죠.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예. 다 죽긴 저 지감을 제일 먼저 죽었지. 아니 결국은 박근혜 다 대통령도 결국은 죽었죠. 죽었죠. 보수 세력이 다 망했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나라가 불행에 빠졌죠. 예. 지금. 근데 김무성은 또 꾸물꾸물 살아나는 거는 김무성 이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평통수석 부의장 내정됐다는 거는 글쎄 말입니다. 예? 뭐 세상이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윤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은 우리 보수 세력의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네. 난 그렇게 안 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그거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생각 아주 뭐 고전적인 뭐 당권 잡고 뭐 옛날에 YS가 그랬죠. 네.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분 네.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당과 별로 관계없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당에 매이지 않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사실은 당과 그런 관계가 없이 대통령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제 뭐 김무성이 얘기가 나와서 한번 더 한 말씀 더 듣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자리가 뭐 한 수천 개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각종 뭐 국책 국영기업도 있고 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평통수석 부의장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딱 나와 있는 단독 독립 챕터로 나와 있는 기구가 평통수석 헌법기관이죠. 예. 그런데 예. 지금 내가 들어보니 내 혼자 속으로 웃어요. 예. 아니 지금 뭐 다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자들이 3월달에 임명한 사람도 있어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오는데 3월 초에 임명받은 사람. 예,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예. 예. 이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린 법이 정한 그 임기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 더 중요한 법도 안 지키는 놈들이 그것만 법 지켜요? 그래요. 예. 어? 아니 전현희 같은 사람 말이에요. 아니? 출퇴근 시간도 안 지켰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키는 자가 무슨 임기만 법을 지켜요? 이런 고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 임명직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예. 미국처럼 딱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까지만 딱 하고 그래야 이게 되지. 아니 지금 그게 그 여러 기관들이 다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기구들이 많거든요. 네. 기관들이 아니 방송통신위원회 무슨 뭐 국민권익위원회 평통자문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았다 그러면 이 대통령 보고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정권 교체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정권 내놓으면 다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법으로 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떻든 저게 책임 정치를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재인이가 정권 잡은 후 예. 그때 이제 탄핵 상황이긴 하지만 예. 그때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 기관의 장으로 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더럽고 치사하다고서 다 던졌어요. 그리고 좌파들이 또 악랄하게 그걸 또 하잖아요. 아니 그 저기 KBS 이사한 사람은 무슨 강규영 이사. 예. 아니 무슨 뭐 몇천 원 쓴 것까지도 다 뒤져가지고서 물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밥 2,500원. 글쎄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 그 집 근처에서 먹었다. 이게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했거든요. 아니 강규영 의사도 예. 참 아니 내가 이사회 가려고 나 배고파서 김밥 사 먹었다 그러지 왜 업무에 관계가 없냐? 그 얘기도 못하고 쫓겨나 이런 세상에. 그거 학교까지 민노총이 학교까지 가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 뭐 하여튼 그래서 아니 그게 그래도 아니 진짜 마지막까지 그래도 용감하게 제일 용감하게 버틴 사람이 강규영 이사입니다. 예. 참 우파가 그래도 예. 보수 세력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얌전한 거예요. 예. 좌파 같으면 안 물러나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집에서 오든지 뭐 학교까지 오든지 안 물러나요 좌파는. 예. 그래서 우리 조금 배워야 되는. 우리 저 좌파를 잘 아시니까 이런 그 아주 찐득이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면 물러나게 할 수 있나요? 이게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이게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거로도 안 됩니다. 뭐 설득해도 안 되고 이건 예. 안 됩니다. 매를 때려야 됩니다. 이거는 매를 때려야 됩니다. 매를 들으면 예. 매를 들면 예, 예. 때려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드러워요. 매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때리려고 그러는지 안 때리려고 그러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하는 거냐고 이러잖아요. 예. 우리는 뭐 되자마자 무슨 일을 뭐 벼락이 칠 줄 알았어요. 근데 벼락까지 무슨 뭐 천둥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 이따금 조금 들리기는 하는데. 예.
그 문재인이도 좀 처음에는 긴장했을 거예요. 물론 퇴임하기 전에. 예, 그렇죠. 요즘 보니까 뭐 희희낙낙 놀러 다니고. 아니 오죽 긴장하면 머리 이제 수염도 안 깎아요. 그 본래 감옥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수염 안 깎거든. 그런데 물놀이 다니고 요새 또 제주에서 오지도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이게 뭐야 뭐 듣던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예. 네. 그러나 이게 사실은 호되게 이게 매섭게 해야 될 때 매섭게 해야 되는데 네. 조금 물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네.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하긴 그러겠지만 또 한꺼번에 때리려고 그러는가 몽둥이 들려고 그러는가 그러는데 해철이는 해철이대로 몽둥이대로 들긴 들여야 되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몽둥이 들려고 그러는가 지금 뭐 국민들이 그러기도 하고 있고 일단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이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지휘 예. 이 부처의 장들인데 제가 보면 두 사람이 다 어쨌든 저 강단도 있고 결기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기강을 바로잡을 정도의 아주 무서운 칼 역할을 진짜로 할 것인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겠어요. 예. 예. 무슨 생각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거 아주 하는 게 무슨 뭐 할 얘기 있으면 날 불러라. 내가 설명 잘하겠다. 하하 그거 참 아니 그러니까 좌파들이 겁이 나서 못 부르는 거야. 인물 났어요 좀. 예.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 있어야죠. 예. 그거에 비하면 또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은 예. 조금 좀 서투르긴 한 것 같아요. 아마 저기 판사라 그런지.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늘 광화문에 참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모이셨어요. 눈물겹더라고요. 아니 4시간 5시간이 됐는데 네, 꼼짝도 안 하고 앉았는 거예요, 다들. 눈물겹더라고요. 나라를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인데. 네, 근데 저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것만 가지고 되질 않잖아요. 저거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고 저거를 실행하는 그 뜻을 받드는 네. 이런 일이 필요한데 그건 또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그 주장이 허공으로 날리는 주장이었지만은 어떻든 저 주장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귀담아 듣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마련하는 일, 그건 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윤석열 정부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시간이 걸리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8.15 77주년 경축일입니다. 그리고 74주년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나라 걱정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고성호 TV가 주최하는 광복절 축하 국민음악회도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그곳에서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들로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임명진 위원장님 정치 고수 임명진 위원장님 그 말씀에서도 그런 나라 걱정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셨을 겁니다. 예, 오늘 광복절 저녁에 보내드린 고성호 TV 생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고성범 본부장이 호소하는 만만 캠페인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